안녕하세요. NISA 선임연구원 에릭 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에게 가장 절박한 단 하나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전쟁? 경제 위기? 아니요. 바로 중국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은 무인 잠수정, 초음속 미사일 같은 최첨단 무기에 AI를 적용하며 미 국방부의 예상을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추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AI 군비 경쟁에서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원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절박함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70년 외교사를 뒤집는 믿기 힘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 합의로 포장되었던 최근의 한미 협상, 모두가 한국이 미국 기술에 종속되는 하청 역할을 맡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소가 백악관의 합의문 전문을 단어 하나하나 분석했을 때 모두가 놓친 숨겨진 단 하나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종속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도 일본도 갖지 못한 단 하나의 절대적 권한을 획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AI 군사 표준 선점 권한, 즉 K-스탠다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년간 일본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도 가져오지 못했던 아시아 안보의 전략적 통제권을 한국이 AI 역량 단 하나로 가져온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미래 전쟁을 준비하며 자신의 OS, 운영체제를 맡긴 아시아 안보의 핵심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이 파격적인 합의 뒤에 숨겨진 미국의 절박한 속사정과 한국이 확보한 3가지 독점적인 AI 기술 주권이 향후 10년 동안 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상상 이상으로 격상시킬지 지금부터 충격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분석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구독자 여러분, 이처럼 민감하고 복잡한 지정학적 분석은 저희 연구진의 수많은 밤샘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런 핵심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 확인해 주시면 저희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계속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안보 지형 변화의 핵심, 그리고 그 증거를 제가 지금 바로 보고 드립니다. 워싱턴 현지에서 저희 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하는 미국 의회 청문회 자문위원회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에게 부여된 통합 설계 및 호환성 프로토콜 주도권은 단순히 기술 거래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장기 AI 전쟁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 한국의 기술 속도를 자국 표준으로 삼기로 결정했다는 공식 선언입니다. 70년간 일본이 돈으로 막으려던 전략적 통제권을 한국이 AI 역량 단 하나로 가져왔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워싱턴의 안보 전략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이 사건,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생각해보니 우리가 이 사안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문서와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이 확보한 3가지 핵심 AI 기술 주권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이것이 앞으로 10년간 한국의 국방산업, 아니 대한민국 전체의 위상에 미칠 전략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미국이 왜 이토록 파격적인 권한을 한국에게 주었을까요? 단순히 지정학적 요충지의 위치에서 아닙니다. 이제는 그 이유가 한국의 기술 개발 속도와 통합, 능력이 중국의 위협을 막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냉정한 지정학적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의 뿌리를 찾기 위해 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 당시 사업가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조선업이 보여준 속도와 품질의 통합력에 압도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조선소가 복잡한 대형 프로젝트를 빠르게 그것도 오차없이 완수하는 능력은 당시 미국 제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죠. 이때 형성된 사업가적 신뢰는 30년이 지난 지금 AI 시스템 통합이라는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분야에서 한국이라면 해낼 수 있다는 전략적 베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른 동맹국들이 기술력 없이 돈만 요구할 때 한국은 미국에게 그들의 능력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시각의 전환입니다. 현재 중국은 첨단 AI 칩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수많은 저가형 드론과 무인 장비에 AI를 적용하는
물량 공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 다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의 조기, 경보 및 표적 식별 시스템 JADC를 아시아 태평양에 긴급히 배치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구동할 하드웨어와 핵심은 통합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이걸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의 절박함, 바로 이 시간과의 싸움이 한국의 AI 주권을 탄생시킨 결정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이 확보한 세 가지 독점적 기술 주권을 안보 전문가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주권들이 동맹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상상 이상으로 격상시켰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확보한 첫 번째 주권은 AI 기반 플랫폼 통합 설계 주도권입니다. 이건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한국의 무기체계 KF-21, K2 전차, 미래형 핵잠수함 등에 탑재되는 AI 시스템이 미군 시스템과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호환될 수 있는 공통 표준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공통 표준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한국이 제공하는 모듈형 설계가 미군 시스템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미 해군이 새로운 무인함정이나 센서 플랫폼을 아시아에 배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 같으면 복잡한 소프트웨어 충돌을 해결하느라 몇 년을 허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K 스탠다드를 적용하면 소프트웨어 충돌 없이 빠르게 통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미군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보다 최대 5년의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시간이 곧 안보인 이 시대에 이 5년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이쯤에서 다른 동맹국들과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방위산업은 자체 표준 고집과 경직된 관료주의 때문에 AI 시스템 통합에 실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 자체는 훌륭하지만 글로벌 동맹군과의 상호 운용성이 극히 낮죠.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 역시 각자의 방산 표준을 고집하며 기술적 파편화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들로부터 통합 설계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글로벌 호환성과 신뢰성이 이미 검증된 한국의 기술에 의존한 것이죠. 한국은 이제 미군에게 미래 AI 전쟁의 운영 체제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주도권은 한국의 지정학적 역할까지 변화시킵니다. 과거에는 미 해군 함정들이 주요 정비나 업그레이드를 위해 본토나 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 기반의 정비 및 업그레이드를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혹은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 서태평양에서 미 해군의 기술 허브로 공식 인정받았으며 이는 일본 요코스카 기지의 전략적 가치 일부를 한국이 흡수했다는 충격적인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주권은 AI 연산의 심장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입니다. 이건 중국이 정말 가장 탐내는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핵심 AI 연산에 필요한 HBM과 고성능 GPU의 공급망에서 제3국 유출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칩의 보안 신뢰도가 떨어지면 미국의 AI 전력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닙니다. GPU 바로 옆에서 병렬 연산을 지원하는 AI 군사력의 척도입니다. 중국은 HBM 기술 확보를 위해 집요한 산업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해킹을 시도해왔습니다. 이 칩의 보안이 뚫리면 미국의 AI 전력 전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 국방부는 HBM 공급망에 대한 최고 수준의 통제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운영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나 물리적 분리 시스템 등 구체적인 보안 체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규범 준수 의식과 철저한 보안 관리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한국의 HBM 공급망을 단독 파트너로 지정함으로써 미국은 가장 민감한 군사 정보를 한국의 기술력에 맡기는 전략적 신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위상이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핵심 기술 관리자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잠깐 다른 동맹을 볼까요? 오커스 협정에서 호주는 핵잠수함을 얻었지만 핵심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의 통제권은 여전히 미국과 영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자체적인 AI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제약이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AI 표준 선점을 통해 기술의 통제권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오커스 동맹보다 전략적으로 높은 위치를 점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주권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초지능 미사일 시스템의 족쇄를 완전히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한국은 늘 그래왔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및 탄두 중량 제한이 풀릴 때마다 현무포, 현무파이브 등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괴물 무기들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국이 제한이 풀릴 것을 알고 미리 기술을 축적해왔다는 것을 시사하며 미국의 기술 통제가 더 이상 무의미해졌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번 AI 협력은 이 괴물 무기들을 AI 기반의 최종 진화형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명분과 자율성을 제공합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초지능 미사일은 비행 중 표적 변경, 다중 목표 동시 타격, 기만 회피 능력 등 기존 미사일이 가질 수 없던 지능을 갖춥니다. 이 기술은 중국의 A2AD 전략을 무력화하는 데 핵심적이며 한국이 필요에 따라 고성능 AI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수출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이 무기들이 KSTANDARD를 기반으로 미국 시스템과 즉시 호환된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의 무기가 동맹의 표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합의의 가장 극명한 전략적 대비점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6,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며 미국과의 경제적 밀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전략적 통제권이 없는 대규모 경제적 기여에 불과했습니다. 이 합의는 지정학적 원칙을 새롭게 확립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능력이 동맹의 서열을 결정한다.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지만 미래 AI 군사기술의 표준을 설정하는 핵심 파트너는 명백히 한국이 된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긴급대책회의에 들어갔던 이유는 단순히 한국의 부상이 아니라 기술 패권 전쟁에서 일본이 비표준 국가로 밀려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바라왔던 전략적 통제권을 한국이 AI 능력 단 하나로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교적인 승리를 넘어 미래 산업 패권의 씨앗이 한국에 심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국이 확보한 이 AI 군사 표준 선점은 단순한 기술 성취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안보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세 가지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즉시 사용 가능한 한국의 AI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기술 속도라는 무형자산이 현금을 이긴 냉정한 지정학적 판단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둘째, 한국은 단순한 부품 공급국이 아닌 미국과의 군사 시스템, AI 통합 표준을 공동 설계하는 주도국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는 군사적 위상뿐 아니라 미래 산업의 표준을 선점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셋째, 한국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안보의 핵심 설계자이자 첨단 군사기술의 관리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견국을 넘어 핵심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차례입니다. 이 KSTANDARD가 한국 방산 수출에 미칠 향후 10년간의 전략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 연구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위상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 NISA는 다음에도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전략 분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